컴플렉스 파워가 뭔지 배웠는데요. 그러면 그 컴플렉스 파워를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11.5-1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와 같은 회로를 보세요. 그러면 R이랑 L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로 이제 전류를 제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컴플렉스 파워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컴플렉스 파워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분의 V 곱하기 I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서플라이 제가 지금 여기 R이랑 L이 각각 소모하는 혹은 R이랑 L의 각각 컴플렉스 파워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R이랑 L로 딜리버가 되는 컴플렉스 파워를 각각 구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둘이 합쳐서 공급해주는 서플라이어가 공급해주는 전체 컴플렉스 파워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림은 뭐죠?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여기 I 그냥 구하면 끝나죠. 여기 I는 아시니까 여기 V만 구하면 끝나죠. 자 그럼 저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를 구하려면 I는 아니까 Z 이퀴벌런트를 구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겠습니다. I는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그리고 Z 이퀴벌런트를 한번 구해보예요. 그러면 이제 V가 나오는 건데 Z 이퀴벌런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R하고 L의 패럴럴이잖아요. 그쵸? R하고 L의 패럴럴인데 R은 여러분 20이고 L은 얼마예요?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가 5네. 그쵸? 그래서 뭐예요? 5 곱하기 3 해서 15.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구해보시면 53도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V는 얼마가 나와요? 15 곱하기 38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V 곱하기 I는 2분의 15 곱하기 38도 그리고 여기다가 뭐? I를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죠. 근데 컨주게이트로 대신 컨주게이트로 곱해주는 거예요. 뭐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각도만 바꾸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각도를 음수였던 걸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주게이트는 허수 부분을 음수로 양수로 바꾸거나 양수를 음수로 바꾸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해보시면 되죠.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 9.375 곱하기 53도고 여러분 단위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단위 어떻게 써주시면 되죠? 컴플렉스 파워니까 V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위를 써주시라고 하면은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RL이 있는데 자 제가 RL을 다시 미지수화한 상태에서 만약에 컴플렉스 파워가 저렇게 전달된다면 로드로 전달되는 컴플렉스 파워 토탈이 저거라면 그러면 뭐냐? 그러면 R이랑 L 값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럼 그거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전략을 짜셔야지. 여러분 처음부터 막 드립다 하시면 안 됩니다. R이랑 L을 미지수화해서 그쵸? 전략은 이거예요. R이랑 L 미지수화한 상태에서 우리가 Z 이퀴벌런트를 구하고 자 그러면 그거 구해서 이거 왜 구하는데? 이걸 왜 구하긴 우리가 지금 I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I는 아니까 V를 모르는 건데 V는 I 곱하기 Z 이퀴벌런트잖아. 그치? 그래서 뭐예요? 얘가 요거에다가 요거를 I는 아니까 I Z 이퀴벌런트에다가 자 요거 바로 V죠. 여러분 요 부분이 V입니다. V를 알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파워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야? 11.72 더하기 J 11.72가 되도록 내가 여기 Z 이퀴벌런트 값 끝까지 살려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S를 아니까 V를 여러분 이 식에서 거꾸로 유도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S로부터 V를 유도해내고 V로부터 다시 Z 이퀴벌런트를 유도해내서 Z 이퀴벌런트부터 뭐랑 R이랑 L을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1.72 더하기 J 11.72 이게 바로 여러분 S래요. 그러면 얘 여기서부터 뭘 알아내겠다고? V를 일단 차근차근 알아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V 곱하기 I 컨주게이트가 11.72 더하기 J 11.72인데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자 2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 I 컨주게이트는 얼만데? I 컨주게이트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I 컨주게이트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25 1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위에 거를 여러분 요거 나누기 할 때는 나누기나 곱하기 할 때는 요 각도로 표현된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 2를 먼저 써주고 쟤를 각도로 표시하면요. 여러분 16.6 그리고 45도가 되죠. 그리고 밑에는 1.25 다시 15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52 30도가 돼요. 이게 바로 뭐 단위가 볼티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 저렇게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V를 알았으니까 야 그럼 Z 이퀴벌런트 알 수 있잖아. 빨리 구해. 아시겠죠? 그럼 V를 I로 나누면 우리가 토탈 Z 이퀴벌런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6.51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얘를 우리 알고 있는 i인 1.25 마이너스 15도 요걸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1.21 45도가 된대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확인이 되죠? S랑 Z랑은 서로 페이지가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하시면서 가시고, 나 그러면 얘를 보니까 얘가 R이랑 L이랑 저렇게 이퀴벌런트를 구하면 저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죠. 교수님, R이랑 L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요? 여긴 하나밖에 없는 거, 식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못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허수부, 실수부 나눠서 따로 하시면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식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뭐라는 거야, 쓱식은. 여기서 요게 RL 하면은 RL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J 오메가 L 더하기 R. 두 개의 더하기로 두 개의 곱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합성 저항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냐로 바꾸려면은 이거 허수부 실수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거 양변 다시 원래 우리가 Z 이퀴벌런트 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역수의 합이다. 그걸로 구하셔도 상관없죠. 뭔데? 여기는 J 오메가 L 분의 1 더하기 R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허수부 실수부로 여러분이 표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21.21 해갖고 0.033 빼기 J 0.033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R하고 L 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은 여러분 35미 나오고요. 구해보세요. 이건 산수니까. L은 여러분 6헨리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어떤 예제냐면 이번에는 역시 컴플렉스 파워를 보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기 볼티지 소스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A랑 B로 당연히 컴플렉스 파워가 공급되겠죠. 근데 A랑 B가 L인지 C인지 R인지 나타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 상황에서 A가 받는 파워가 요거래요. 그리고 임피던스, B가 받는 파워는 뭔지 모르지만 B는 얘가 임피던스가 요렇게 결정된대요. 자, 그러면 뭘 정하라는 거예요? 야, 얘네 둘한테 동시에 공급되는, 여기는 컴플렉스 파워가 이건데 여기로 공급되는 컴플렉스 파워는 얼만데? 해서 두 개를 합치거나.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토탈리 공급하고 있는 파워가 얼만지를 구해라는 거죠. 그게 1번이고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해라. 자, 그럼 여러분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1번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이미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죠. 그쵸? 일로 흐르는 전류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죠. 왜? 여기 그러니까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려면 여기 VI, 여기 VI 이렇게 두 개로 사실은 요게 두 개를 합쳐도 되는데 그거 불안하니까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차라리 나 여기로 흐르는 토탈 전류를 구해서 지금 서플라이 요 소스에 의해서 공급되는 파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소스가 공급하는 전압을 알고 있으니 소스가 공급하는 전류를 알면 내가 그거 2분의 V 곱하기 I 요걸로 소스가 공급하는 전압을 구할 수 있겠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단 여러분 소스는 요 패시브 컴포넌트랑 다르게 VI 요 방향이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얘가 공급하는 파워예요? 얘가 공급하는 파워는 요렇게 두 개를 곱해야지 얘가 공급하는 파워가 돼요. 아시겠죠? 얘는 뭐예요? 그래서 얘는 얘에 의해서 deliver by라고 했고요. 그때 deliver by는 이 방향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컴포넌트는요. 얘가 일로 안으로 들어가는 파워가 그래서 deliver to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방향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구하는 걸 여러분 교재에서 패시브 컨벤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패시브 컨벤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자, anyway. 그래서 요로 흐르는 지금 요렇게 V가 이 방향으로 걸렸으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일로 흐르는 전류 어떻게 돼요? 일로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을 구해 가지고 내가 1번을 구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 I는 여러분 ZB를 아니까 한 방에 구해지죠. 어떻게 구하는데? V를 ZB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I는 어떻게 구해요? 일로 흘러 들어가는 I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왜? SA 일로 흘러 들어가는 IA라고 하면 전류를 얘는 IA 컨주게이트 타임스 VA 대문자입니다. 2분의 요렇게 될 건데 얘를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 얘는 알잖아. 뭐예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이 식으로부터 IA는 내가 여기다가 ESA를 한 다음에 그쵸? 걔를 VA로 나눈 다음에 얘에다가 컨주게이트 한 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로부터 내가 요렇게 해서 여기로 I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플로우를 따라가시면 되죠. 1번,
2번 한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3번 구해서 얘네 둘의 곱으로 구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로 구한 i랑 2번은요. 여기서 구한 i랑 여기 걸리는 전압 VA를 알고 있으니 ZA 구하는 것도 껌이죠, 껌. 그래서 그렇게 구하셔서 ZA랑 ZB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한 작전 그대로 갈게요. 자, I1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I1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I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VSA 2로 나눈 거, 2로 곱한 거 컨주게이트 취하면 되더라. 아시죠? 그래서 SA는 여러분 주어진 게 렉탱귤러 포맷으로 영어 주어졌었잖아요. 쟤를 그냥 다시 페이저 포맷으로 바꾸면은 37도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2배를 곱해서 V도 여러분 페이저 포맷으로 나타내면 24,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해주시면 0.96에 빼주시면 컨주게이트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7도로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0.96에 마이너스 7도가 돼요. I2는요, 여러분 더 쉽죠. I2는 그냥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ZB가 얼만데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 ZB로 V를 나눠주시면 끝이죠. 그래서 ZB 얼만데? 요 V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24, 30도라는 요 값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고? 42.426, 45옴 요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구해보면 여러분 역시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 하세요. 마이너스 15도. 암페어. 자, 그럼 저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토탈 I를 I에서 여기다가 이제 컨주게이트해서 곱하면 서플라이가 공급하는, 파워소스가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1 더하기 I2. 이거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7 더하기 6 하면 1.5. 1.53. 그쵸? 1.53,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안 되죠. 예, 뭐 하는 짓이야.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얘를 그냥 여러분 그 렉탱귤러 포맷으로 바꿔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1.52 마이너스 9.9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산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I1 더하기 I2를 구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1번의 답을 드디어 구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V 곱하기 I 컨주게이트.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V는 24, 30도, I 컨주게이트는 컨주게이트니까 1.52에다가 9.9를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39.99 더하기는 잘합니다. 제가 곱하기도 꽤 해요. 그래서 36점 몇 나오겠죠. 36.5니까 그걸 2를 나눠주시면 18.27 정도 된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주시면 답입니다. 다음 2번. 그래서 ZA만 알면 되죠. 근데 ZA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직 모르나? 얘는 알잖아. 그래서 ZA 구하려면 어떻게 돼? I1을 V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ZA랑 ZB로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야? 그냥 이퀴벌런트 저항은 그냥 I분의 V로 해주시면 돼요. 토탈 I, 요 I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해줘도 되잖아요. 그게 Z 이퀴벌런트 정인데 뭐. 그래서 뭐예요? 1.52 마이너스 9.9를 뭐로 나눈 거다? 24, 30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 15.77 39.9 단위는 옴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컴플렉스 파워 얘가 보니까 여러분 요거를 약간 여기서 추가로 뭐까지 검증해 줄 수 있냐면, 제가 이 B가 먹는 컴플렉스 파워 있잖아요. B로 딜리버 되는 컴플렉스 파워도 구하실 수 있죠. 그쵸? 그거랑 SA랑 더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올 거예요. 토탈 서플라이어가 공급하는 컴플렉스 파워가.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당연한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컴플렉스 파워가 컨서브 된다, 보존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력이 손실 없이 보존되고, 얘는 여러분 패시브 컨벤션으로 썼을 때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살짝 강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자, 전압을 제가 이렇게 각각 둘 다 V로 잡았을 때 얘는 이렇게 쓰면 일로 딜리버 되는 거, 얘는 이렇게 쓰면 얘가 딜리버 하는 거라 그랬죠. 파워 소스는 그렇고 컴포넌트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쓰는 걸 패시브 컨벤션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전력 원조차 파워 소스조차 전부 다 뭐예요? 패시브 컨벤션으로 썼을 때 그걸 다 합친 파워가 0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버즈 된다. 파워가 컨버제이션 오브 컴플렉스 파워의 개념인 거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얘는 우리 이렇게 해서 얘가 딜리버하는 파워랑 얘가
써먹는 파워, deliver to 이쪽으로 deliver to 얘에 의해서 deliver by 되는 파워의 합이 같다라고 써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게 이해를 하는 거 쓴 거죠. 그래서 소스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써가지고 이 왼쪽에 써주시고요. 뭐예요? other component들은 다 요렇게 써서 오른쪽에 써주시면 자 얘는 not adhere to passive convention이고 얘는 adheres to passive conventio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요거나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컴플렉스 파워가 계속 보존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컴플렉스 파워는 복소수의 합이 0이라는 거잖아요. 얘 복소수인데 여기 표현하면 복소수인데 그럼 복소수가 0이려면 뭐예요? 실수부랑 허수부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걸 두 줄로 쪼개서 쓸 수도 있죠. 에버리지 파워도 컨저베이션 되고 그쵸? 그리고 리액티브 파워도 컨저베이션 된다. 요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서킷에서 파워가 컨저베이션 되는지 보존이 되는지 한번 검증해 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검증하셔야 돼요? 내가 소스에서 공급되는 파워랑 얘네 셋이 각각 얘네 셋으로 deliver to 되는 파워가 똑같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i랑 v를 각각 다 구해서 vi 나눠가지고 다 컴플렉스 파워 3개 구한 다음에 얘가 공급하는 파워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갈 거니까 먼저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vi 구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각각의 vi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얘는 v는 여러분 100 영도네. 그쵸? 그러면 저기 RLC 서킷이 있을 때 여기서 RLC에 각각 그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는 게 좋아요? I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I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R 더하기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을 전체 100 영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요? 10 넣어주시면 되고 오메가가 현재 1000이기 때문에요. J 오메가 L은 그냥 J 20이 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 또 1000이기 때문에 J 오메가를 곱하면 요게 미리로 바뀌죠. 그래서 100 미리분의 1이 되니까 100 미리분의 1은 10이니까 마이너스 J 10이 되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걔를 그냥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10이니까요. 10 루트 2 45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날리고 루트 2분의 10이니까 5 루트 2고 45도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건 1.414니까요. 대충. 그래서 7.07 마이너스 45도 암페어. 요렇게까지 그냥 여러분 거의 이거는 계산기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VR이랑 이거 구한 이유는 뭐예요? VR이랑 VL이랑 그다음에 VC랑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저것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 임피던스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IR로 구해주시면 되죠. 얼마? 70.7 마이너스 45도. 왜? R이 10이니까. 그 다음 얘는요. I, J, 오메가 L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쵸? 얼마? 저거 J 20이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J 20이니까 VL은 요거의 2배가 되겠죠. 1.4 그리고 얘는 여러분 페이즈 시프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J가 90도니까 플러스 90도죠. 그 다음 얘는 I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J 10이었죠. 그럼 얘랑 똑같은데 뭐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페이즈 시프트가 J만큼 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J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J만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셔야 돼요. 70.7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90도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이거 저는 이렇게 암산으로 했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 그냥 산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SR 이제 구할 수 있죠. 각각의 컴포넌트가 소모하는 파워를 각각 구해 주실 수 있죠. 그거 여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대응되게 해서 구해볼게요. deliver to니까. 그래서 SRW는 얼마예요? 2분의 VR I 컨주게이트잖아요. 그쵸? 근데 I 컨주게이트는 여러분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그냥 차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70.7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플러스 45도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7.607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 그럼 이거는 대놓고 루트 2, 루트 2고 55기 때문에 2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250 단위는
여러분 컴플렉스 파워기 때문에 허수부가 없긴 하지만 VA로 써주시면 돼요. 얘도 컴플렉스 파워가 되는 건 컴플렉스 파워 구하면 어떻게 돼요? VL 곱하기 I 컨주게이트로 구해주시면 되죠. VL은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41.4 45도인데 여기다가 7.07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70.7 그쵸? 70.7 되고 걔랑 걔랑 곱하면은 그래서 여기 루트를 2로 날려주시면은 나머지 부분이 여기는 100이 남는 거고 여기는 55가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500으로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건 산수니까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단위는 VA. 그다음 얘도 똑같이 2분의 VL이 아니고 VC죠. VC I 컨주게이트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산수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250 마이너스 90도 VA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암산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요거 대비 다른 게 마이너스 135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네는 여러분 뭐예요? 다 실수부로 나타내면 허수예요. 퓨어 허수. 얘는 그냥 실수만 있는 거고 얘를 렉탱귤러 포맷으로 나타내면 실수 부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에버리지 파워가 얘네는 없고 얘는 에버리지 파워만 있는 거죠. 얘는 리액티브 파워만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파워를 실질적으로 소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고 하셔야 돼요? 우리 베리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컴플렉스 파워가 실제로 컨저브 되는지 볼 거니까 볼티지 소스를 이제 드디어 구할 차례가 왔어요. 뭐예요? I 곱하기 V. 그쵸? I는 얼만데? 근데 여기다가 컨주게이트고 2로 나눠주셔야 되죠. I는 얼만데? 7.07 45도. V는 얼만데? 100 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면은 얘가 45도가 나오고 700.7을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35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위 역시 VA.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얘를 베리파이 하면 돼요? 자, 이거 3개 있잖아요. 이거 3개 다 더한 거랑 얘랑 같은지 해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걔가 똑같기 때문에 SL 더하기 SR 더하기 SC가 결국은 SV이기 때문에 베리파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여러분 에버리지 파워만 측면만 보면 어때요? 그것만 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버리지 파워 측면만 보면 얘 얼마였어요? 아까 컴플렉스 파워에서 다 끄집어내시면 되죠. 얘 250이었고 얘 0이었고 얘 0이었잖아. 그리고 얘는 얼만데? 아까 353.5에서 45도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루트 2로 나누면 딱 250 나오네. 얘 실수배 하면은 250 와트잖아. 그래서 250와트가 실제로 얘만 컨슘하고 나머지는 에버리지 파워를 소모하지 않는 채로 컨저브가 되네 라는 거 베리파이 하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에는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있는데 실수 부분이 실제로 소모되는 파워가 되고요. 걔가 R에 의해서 소모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버리지 파워는 결국 뭐냐면 2분의 VM IM 여기다가 뭘 곱한 거다?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요걸 곱한 거죠. 그리고 어페런트 파워는 뭐였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요 크기 대비 얘가 얼마예요? 전체 크기 대비. 그래서 전체 크기 대비 어페런트 파워는 어느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보면은 여기가 어페런트 파워였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뭐였어요? 에버리지 파워였죠. 그러면 이 에버리지 파워가 컴플렉스 파워의 전체 어페런트 파워 대비 비율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바로 파워 팩터라고 정의해요. 자,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가 실제 어페어런트 파워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즉 전체 컴플렉스 파워 중에 실수 부분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요 부분 있죠? 얘가 바로 여러분 뭔데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잖아요. 다름 아닌. 그래서 걔를 여러분 파워 팩터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요거에다가 뭐만 딸랑 써주시면 돼요. 파워 팩터를 PF라고 쓰면은 요렇게만 써도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익스프레션 한 거다. 요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파워 팩터가 나중에는 요렇게 말할 거예요. 파워 팩터가 0.8이야, 0.81이야 요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얘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대신 뭐예요? 코사인은 여기 이븐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0.81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나오는 각도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 나오는 각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35도라고 하면은 요 35도랑 마이너스 35도 두 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두 개를 분리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코사인 펑션은 이븐 펑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파워 팩터가 0.8이다? 그러면 그게 36.87도야? 마이너스 36.87도야. 즉 걔네가 이거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이거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파워 팩터를 앞으로 0.8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그게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보다 큰 경우에 레깅이라고 부르고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리딩 0보다 작은 경우에 리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리딩이랑 레깅이랑 말이 붙냐면 볼티지가 기준이에요. 제가 볼티지 기준으로 볼티지가 만약에 커런트를 리딩하고 있으면요. 커런트를 이렇게 리딩하고 있으면요. 얼마만큼? 요렇게 요 두 개 차이만큼 리딩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볼티지가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V i에다가 넣고 생각해 보시면 요게 바로 리딩이라는 거 여러분 각자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 리딩, 0.8 레깅 요렇게 따로따로 써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따로따로 써 주시면 우리가 이제 얘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리딩?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6.87도네. 요렇게 나중에 복구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페이즈가 빠른 애까지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리딩이니까 볼티지가 더 앞쪽으로 타임축에서 나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6.87도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파워 팩터라는 개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 했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있는데 실수 부분이 실제로 소모하는 파워고 허수 부분은 리액티브 파워라고 해서 실제로 소모하는 파워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실제로 소모하지 않는 파워는 의미가 없어요? 걔는 그냥 커도 상관없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커도 상관 있을 때가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커도 상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파워를 주고 받을 때 만약에 비용이 소모된다면. 그쵸?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작지가 않아요. 주고 받을 때 소모하는 그 비용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걔가 실제로 주간에 트랜스미션하는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그 영향을 한번 봐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플랜트의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파워플랜트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전소죠. 발전소가 여러분 커스터머, 소비자한테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무슨 내용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여기 주고 받을 때 그냥 튕겨져 나오는 파워 있잖아요. 즉 리액티브 파워를 가능하다면 줄이려고 하려는데 걔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이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겠거니 너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지 이 교수야. 그쵸?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그 파워플랜트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왼쪽은 뭐예요? 파워플랜트예요. 발전소고 오른쪽은 뭐예요? 실제 여러분 같은 커스터머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 중간에 전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걔를 모델링할 때 어떻게 모델링한 거예요? 여기 RL 회로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RL 회로로 모델링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RL 회로가 있을 때 걔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제가 아까 Q를 여기서 분명히 R이랑 L 혹은 C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쓰는 커스터머 로드에는 L뿐만 아니라 C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RLC에 의해서 여기 분명히 리액티브 파워가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줬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놈 때문에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쓸데없이 소모되는 파워가 증가해서 뭔가 비효율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존보다 더 많은 파워를 저쪽에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이 오른쪽이 커스터머 로드 모델링 된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파워 플랜트는 뭘 공급해야 돼요? 어떤 파워랑 어떤 파워를 둘 다 공급해야 돼요? 저 커스터머가 쓰는 파워 외에도 이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낭비되는 파워 또한 누가 해줘야 돼요? 얘 파워 플랜트가 해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왔다 갔다 하질 않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파워를 공급해서 우리가 전압을 만들어 주려면 전압이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쪽에 전압 차이 있다 하고 주고 와야 되는 거니까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트랜스미션 라인에 들어가는 파워 요거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선에 갖고 있는 R이나 전선이 갖고 있는 인덕턴스는 티피컬리 기븐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볼티지, 전압은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220V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여러분이 소모하는 파워 당연히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랑 뭐 세탁기랑 이런 거 돌리면 그게 실제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트랜스미션 라인이 거기서 낭비되는 파워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걔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어떤 텀을, 그래서 그 텀을 구해놓고
잘 관찰하면은 어떤 텀을 건드려서 걔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공급되는 P 라인이라는 파워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니까 Z 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R1 더하기 J 오메가 L1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위에 2분의 밑에 2분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소모하는 에버리지 파워는요. 우리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얘가 소모하는 파워는 여러분 다름 아닌 이 Z 라인에 이거 지난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지난 강의자를 말미에 했었는데 Z의 그 임피던스의 실수부에다가 2분의 IM 제곱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IM은 여러분, 요 I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여러분이 쓰는 I도 요 I인 거예요. 그래서 그 I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P 라인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우리가 P랑 VM 요런 주어진 상태,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파라미터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만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려는 VM이랑 우리가 써먹는 파워로 얘를 P 라인을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는 우리가 쓰는 파워는 당연히 2분의 VM IM 컨주게이트 이거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정해진 텀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IM은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흐르는 거나 우리가 쓰는 거나 똑같은 공통적인 거니까. 그래서 IM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넣어주신다는 거는 IM, 저기다가 이 VM, EP 이건데 여러분 얘는 여러분 P가 뭐지? P 뭐지? 죄송합니다. 이거 P를 잘못 썼어요, 제가. 요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주셔야 이거 에버리지 파워를 써주셔야죠. 컴플렉스 파워가 아니고. 죄송해요. 우리가 쓰는 파워는 여러분 에버리지 파워이지 소모하는 파워가 일정하게 주어진 거는 에버리지 파워지 내가 내가 다 받았다가 다시 보내주는 거는 저는 돈케어죠. 커스터머는 내가 받았다가 보내주는 거는 네가 나한테 얼마를 줬다가 뺏는 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얼마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파워가 중요한 거니까 요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IM은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닌가? 그쵸?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서 구하시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여러분 VM이나 P는 건드릴 수 없고 우리 뭐예요? PF가 가능한 한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라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혹은 파워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냥 이렇게 막 계산하는 거 외에 막 뭔가 이렇게 설명을 추가해서 하는 건 여러분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히려 잘 들으세요. PF가 크면 뭐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모되는 리액턴스 파워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넣어줘야 되는 에버리지 파워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파워에 의해서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소모되는 파워도 있을 건데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Q에 의해서 소모되는 파워도 있을 거예요. Q는 여기서는 당연히 소모가 안 돼요. 주는 만큼 다시 받는데 여기서 Q를 줬다 뺏느라고 소모하는 파워는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여기 Q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PF를 최소화해서 1로 만들거나 아니면 1에 가깝게 0.95, 0.97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PF를 거의 1로 만들면 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 여기 RL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PF를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추가로 뭘 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럴럴하게 달아서 야 여기 Q 가능한 한 줄이게, 내가 써먹는 Q를 줄이게, 혹은 뭐예요? 내 PF가 원래는 지금 0.8이었는데 얘를 0.95로 늘리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ZC는 여러분 C랑 상관없어요. 캡이랑 상관없고 뭐예요? 컴펜세이션의 C예요. 그래서 컴펜세이팅 로드를 제가 여기 앞에 패럴럴하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 이게 지금 일종의 인터페이스잖아요. 전달하는 부분과 인터페이스. 이게 엄청나게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지금 되게 세틀이 잘 돼 있고 요거를 잘하는 회사가 뭐 전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심지어 컴퓨터 내부에서도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잘하는 회사가 그거를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거 잘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anyway 뭐예요? 이렇게 커스터머의 로드 쪽에다가 뭘 해서 컴펜세이션 로드를 달아서 우리가 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리액턴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튕겨 나오는 전력 입장에서 튕겨 나오는 거 있죠. 걔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PF를 PFC
로 바꿔서, 즉 뭐예요? PF가 0.7 막 이렇게 후졌던 거를 거의 0.95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ZC를 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수님 ZC를 달면 바뀌나요? P가 PFC 바뀌나요? 네, 바뀔 수 있죠. 충분히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PF라는 게 뭔데? PF가 뭐고 PFC가 뭔데? PF는 요거랑 요거의 차이의 코사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내가 여기 볼티지랑 여기 사이의 볼티지랑 여기의 커런트의 페이지를 제가 여기다가 Z를 달면 당연히 여기서 보는 Z 이퀴벌런트가 바뀌니까 Z 이퀴벌런트의 페이지랑 요 페이지랑 같다 그랬죠. 제가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Z 이퀴벌런트의 페이지를 조절함으로써 걔를 거의 1로 만들므로써 얘를 거의 1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Z 이퀴벌런트의 페이지를 1로 만드는 거예요. 페이저를. 아시겠죠? Z 이퀴벌런트의 그걸 1로 만든다? 그 무슨 소리예요? Z 이퀴벌런트의 각도를 0도로 만들면 그럼 코사인 그 페이지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Q를 없애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corrected PF라고 해서 PFC라고 하고요. 바뀐 PFC를 거의 1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load, second load.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긴 파워 플랜트가 있는 거고요. 파워 플랜트가 이렇게 파워를 공급해주고 있고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요렇게 요 전압을 원하고 내가 두 개가 있어. 얘는 히터고 여러분 히터면 뭐예요? 그냥 R이겠죠. 웬만하면. 그리고 얘는 모터예요. 모터는 여러분 R이랑 웬만하면 L에 여러분 모터 뜯어보면 R이랑 L의 합작이에요. 그래서 R이랑 L의 합작이랑 R이 각각 있어갖고 근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되죠. 몰라도 돼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50kW를 소모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요 파워팩 여기 지금 50kW 소모하면서 PF가 1이라는 건 뭔 소리예요? 얘가 PF가 1이라는 건 얘 PF가 1이라는 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Z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Z 입장에서는 그냥 페이지가 0도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0도면 뭐예요? 얘는 그냥 뭐예요? 실수밖에 없는 레지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86이야. 코사인 취한 게. 그쵸? 이게 0.86인데 레깅이래.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제가 거의 인덕터 하구나. 왜? 0보다 크게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Z가 페이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Z가 왜 굳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L이랑 C의 합작 중에서 뭐가 더 힘이 큰 거예요? A 이게 지금 J 마이너스 J 오메가 C잖아요. 누구의 임팩트가 더 큰 거예요? J 오메가 L의 임팩트가 더 큰 거니까 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얘 인덕티브한 로드다 그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자, Z의 허수 부분이 양수면은 그러면 걔는 인덕티브한 로드고요. Z의 허수 부분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캐패시티브한 로드라 그러는데 얘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인덕터처럼 R이랑 인덕터의 합작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PF가 레깅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양수인 거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코사인이 여기 0.8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의 로드가 이렇게 된다. 모터의 로드 여러분 여기 로드 이거는 뭐예요? 제가 저만큼 소모한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파워죠. 단위 보시면 알겠지만 컴플렉스 파워가 이거고 얘는 에버리지 파워가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실 수도 있죠. 왜? 0.86은 여러분 0.86 레깅은 코사인 31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0.7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체 킬로 볼티지 암페어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50kW. 실수 부분 있는 거 얘는 허수 부분 실수랑 둘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RMS로 1000볼트를 서플라이를 하고 있다. 볼티지. 얘는 여러분 볼티지입니다. 파워가 아니고요.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토탈 커런트를 구해라 라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운데? S1이랑 S2 더해가지고 그쵸? 우리 V 알고 있으니까 V 알고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죠. 어떻게 구해요? 자,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뭘 알아요 우리? S랑 V 알고 있죠. 자, 그러면 S를 S1이랑 S2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50이랑 86 더하기 J51을 합친 거의 킬로죠. 그쵸? 요거의 킬로 볼티지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36 더하기 J51 킬로 암페어가 되죠. 킬로 볼티지 암페어. 이게 토탈 파워가 되는 거예요. 즉 S 볼티지가 공급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 파워는 너네 둘이 합쳐서 요만큼 소모하고 있고 얘는 들어갔다 나오는 거구나. 저놈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트랜스미션 라인의 파워가 쓸데없는 부분이 더 증가했겠구나. 이렇게까지 예상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뭐 하래요? determine total current flowing from utility line이고 그리고 전체 오버롤한 파워 팩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전체 오버롤한 파워 팩터는 요 놈의 페이지로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36, 51, 요 각도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각도가 여러분 20.6도이기 때문에 전체 오버롤한 파워 팩터는 여러분 코사인 20.6도에서 얼마다? 예, 0.949 레깅이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레깅인지 리딩인지 써주셔야 완벽한 겁니다. 그 다음 커런트는 어떻게 구해요? 내가 볼티지 RMS가 얼마였어요? RMS가? 그게 만이었잖아. 만. 그러니까 만이면 얼마야? 10K잖아, 10K. 그쵸? 그래서 이게 만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 구하래요? 토탈 커런트를 구하여라. 토탈 커런트 뭐 I로 구해주셔도 되고 IRMS로 구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 IRMS를 구하려면 그냥 IRMS, VRMS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얼마예요? 이게 사실은 2분의 VM, IM이라서 요거 어페런트 파워잖아요. 요 어페런트 파워랑 똑같잖아요. 요놈의 어페런트 파워 얼마냐면 여러분 145.2예요. 요거의 크기 구해주시면 되죠. 5.2. 그래서 145.2니까 여기서 RMS 그냥 구해주시면 되죠. IRMS 얼마다? 14.52 암페어 RMS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1.6.3 얘 한번 보세요. 자, 얘는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볼티지 어크로스 VOT 인덕터가 저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 회로 보시면 여러분 볼티지 방향 보이세요? 이런 페이크를 쓰고 있는데 그럼 얘는 제가 이렇게 그냥 바꿔서 갈게요. 바로 여기 7.28이 이쪽으로 나뉜다면 제가 이거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7.28 그리고 77도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마이너스 7.28 77도 이렇게 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회로를 그리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 I를 해서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티지가 I 방향 이렇게 잡아갖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VOT가 VO 오메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 서플라이 바이 볼티지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그 뭐야? 2분의 VM IM 여기서 리얼 파트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지금 뭘 알고 있어요? VM은 알고 있으니까 IM을 알면 되죠. I를 알면 되죠. 죄송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써야지 컴플렉스 파워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컴플렉스 파워에서 여기서 리얼 파트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I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I는 어떻게 구해요? I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많지만 저는 그냥 여기 VO 지금 VO가 있잖아요. 그쵸? VO가 얼마예요? VO 오메가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J 오메가 L인 얘로 나눠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 얘를 구해주시면 J 오메가 L 얼마야? J 2.16이 되고요. 여기서 그림 그렸듯이 위에 V 오메가는 4.254 311. 그래서 여러분 얘는 90도니까 311에서 90도 빼면 221이고 요거 두 개 나눠주시면 이 정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I죠. 그럼 그 I를 여기다 넣어서 구해주시면 끝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구해주시면 여러분 여기다가 리얼 파트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뭐 할 때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 그냥 할게요. 뭐 그냥 하겠습니다. 자, V 어떻게 돼요? V는 마이너스 7.28 그리고 77도고 I는 컨주게이트를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요거를 뭐 곱해주시고 뭐 다시 2로 나눠주시면 앞에는 마이너스 7.167이 되고 뒤에는 요거가 마이너스 144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 요 코사인 뭐 코사인은 요 부분에 이제 뭐야?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파워 서플라이 바이 볼티지 소스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7. 이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리얼 파트를 구해주시면 네, 요거 리얼 파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5.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8와트 구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버리지 파워 리시브는 어떻게 하면 돼요? R은 자 2번 뒤에다 풀겠습니다. 에버리지 파워 리시브드 바이 R은 VR이랑 I는 알고 있고 여기 컨주게이트에서 2로 나눈 다음에 이거 다시 리얼 파트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PF를 써주셔도 돼요. 그쵸? 이놈의 PF를 써주셔도 돼요. 이놈의 PF는 VI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VR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I니까 VR을 구해주시면 R 곱하기 I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곱하면은 6, 뭐 221도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I를 다시 알고 있으니까 뭐로? 2 곱하기 221도로 알고 있으니까 2분의 VR I 컨주게이트 이렇게 구해주시면 그러면 답이 대략 똑같이 5.8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컴플렉스, 얘 에버리지 파워가 5.8인데 얘도 에버리지 파워가 5.8이면 L은요? 여러분 안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또 어떻게 실제로 구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구해보세요. VL은 어떻게 돼요? VL은 어떻게 구해요? I 곱하기 ZL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혹은 여러분 여기 얘는 V5였어요. 그래서 V5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V5에다가 뭐 곱해주시면 돼요? I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2 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254 몇이었어? 311도고 제가 위에만 써볼게요. I는 얼마였어요? 221도에다가 컨주게이트니까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해서 이거 90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90도면 여러분 실수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 0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파워 팩터 오버 RL 시리즈 커넥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파워 팩터 하시면 Z에 그냥 요거의 페이지 구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 뭐예요? 3, 2.16 이렇게 됐잖아요. 요 각도 구해 주셔서 그냥 구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각도 구해 주셔서 거기다가 코사인 취하면 바로 뭐예요? 파워 팩터 되는 거죠. 얘가 여러분 36도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36도 얼마? 코사인 36도는 0.81 정도 되고 얘는 레깅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워 팩터까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